아마 헷갈리는 게 5번, 6번 같으니까 일단 5번. 여기 뭐가 필요하죠? 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게 필요할 테고요. 분모는 합차로 계산될 거잖아. 그럼 앞에 거의 제곱 4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의 제곱 9i제곱인데 i제곱은 앞에 있는 숫자의 부를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켤레끼리 곱하면, 켤레끼리 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합차를 쓰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기본적인 합차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하잖아. 근데 켤레끼리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래서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 이게 켤레 복소수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걸 이제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실수 부분 2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3의 제곱 9 4 더하기 9 13이 되겠구나 라는 그 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실수 부분 나오죠? 6.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실수 부분 나와요. 마이너스 3i 제곱 플러스 3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 허수 부분 플러스 2i, 이렇게 해도 허수 부분 마이너스 9i. 그럼 얘는 13분의 9 플러스 9 마이너스 7i.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복소수는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복소수는 실수 허수를 구분해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13분의 9 마이너스 13분의 7i 이렇게 써주시면 제일 아름다운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 봅시다. 얘는 분수의 덧셈이야. 분수의 덧셈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통분이 필요하지.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통분할 때는 서로 다른 분모끼리 곱해서 통분하는데 얘는 곱해서 통분하게 되면 또 나중에 실수하러 해야 되고 좀 불편해요. 나쁘진 않아. 그래도 돼. 그런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실수를 해놓고 하는 게 나중에 통분하기도 편하니까, 이거 실수하면 1-i를 곱한다. 그럼 얘도 1-i를 곱한다. 여기 2-i를 곱한다. 여기 2-i를 곱한다. 여기는 켤레끼리 곱하면 아까 공식 실수 부분 1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1의 제곱 1 더하기 1 2분의 1은 곱하나 말하니까 1-i가 남겠죠. 플러스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 2의 제곱 4 더하기 허수 부분 i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1 생략돼 있죠. 1의 제곱 5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2가 되고요. 실수 부분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하면 플러스 i. 그래서 2분의 1-i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되네요. 2i. 네. 3 플러스 i 이렇게 되네요. 통분할 때 이거 뭐 곱해야 되죠? 5. 그럼 여기도 5를 곱해야 되고 얘는 2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 2를 곱해야 되고, 그럼 10분의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되죠? 5 마이너스 5i 플러스 6 플러스 2i. 그럼 10분의 11 마이너스 3i. 정답은 10분의 11 마이너스 10분의 3i.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승현이 알아듣겠니? 지금 승현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은찬이는 선생님 그럼 저는 안 죽이는 겁니까? 네가 뭐 안 죽여놔 뜻이 아니고 승현이 처음 배우다 보니까 잘 알아들었는지 걱정이 돼서. 괜찮겠어요? 네. 자, 그럼 연산은 나머지 연산 또 집에서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시고, 자,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런 걸 했었죠. 뭐 했었냐면 어떤 복소수가 실수입니다. a 플러스 b 여기다 쓸까요? 네. a 플러스 bi가 실수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였죠? 그럼 b가 0이 됐어야 돼요. 근데 순허수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데, 이건 둘 다, 순허수는 조건을 2개 만족해야 돼요. 실수는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1번 어떤 복소수가, 이런 복소수가 있죠. 실수일 때 실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실수 더하기 허수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허수부가 0이 되게 만들라는 뜻이구나. 뭐지? 얘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지? 뭐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 i 없는 것과 i 있는 것을 따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복소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조건. 그럼 얘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죠? 좀 모아야죠 뭐.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i가 없는 것과 i가 있는 것을 모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분배했을 때 x제곱은 i가 없죠? 이 자리에 들어가겠네요. 실수 부분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i가 붙네요. 그럼 i를 빼면 x제곱 i에서 x제곱은 1이 가겠죠. 여기 마이너스 2x, x 없죠? 그럼 1이 가겠네요. 3, x 없죠? i 없죠? 그럼 1이 가겠네요. i가 있네요. i 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남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실수래. 실수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i 앞에 붙어있는 이 허수부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1번 답은 두 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되셨죠? 네. 자, 2번. 2번에는 여기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 이게 뭔 말이지?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를 줄이면 음수잖아. 0보다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된다는 뜻은 이 z가 뭐죠? 이걸 뜻하는 겁니다. 왜요?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되네? 혹은 0이 되네? 이건 이 복소수 z가 실수라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건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그죠? i라는 순호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음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혹은 이 i는 순호수죠. 그 순호수를 제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음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호수를 제곱해야 음의 실수, 음수가 된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의 실수라고? 그럼 이 복소수 z는 순호수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얘 순호수구나. 그럼 순호수니까 또 뭐 해야 되죠? 조건 두 개. 이걸 만족해야 돼요.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동시에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모아줘야 되겠죠? 이 z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정리해줘야죠. i가 없는 것과 i가 있는 것을 같이 모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 분배합니다. 네, i가 없고요. i가 있네요. i만 빼면 됩니다. i가 있죠? i 빼면 플러스 x. i 없네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5x. i 없네요? 여기다 집어넣고. i 있네요? i 빼고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고. 뭘 만족하라고요? 이게 순호수라는 얘기잖아. 이 복소수 z는 알고 보니 순호수입니다. 순호 조건은 너는 0이 되셔야 되고 너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시고. 방정식 푸는 건데. 반갑죠? 중3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이에요. 인수분해 됩니다. x-2, x-3, 0. 따라서 x값은 2 또는 3이에요. 자, 색깔을 달리할게요. 구분해야 되니까. 얘는 0이 되면 안 되죠. 순호수가 되려면.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 안 되려면 좌변 똑같이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0이 안 되겠죠. 둘을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둘 다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죠. x는 마이너스 3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x는 2도 안 됩니다. 이제 앞에 걸 이제 빨간색과 이제 조합해야 됩니다. 순호수가 되려면 넌 0 돼야 되는데 넌 0이 되면 안 돼.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뭐밖에 없는 거죠? 순호수가 되려면 실수 중에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숫자가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이면 순원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순원수가 되려면 실수 중에서 또 얘네 둘의 값을 가져야 돼. 얘네 둘의 값을 가지면서 얘가 안 되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는 거죠. 2, 3 중에 이 숫자가 아닌 것은 3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아셨나요? 네. 자, 역시 좀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 여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거 왜 배우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수라는 걸 배우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정의를 배우죠. 그 수의 정의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수를 배우고 나면, 수라는 걸 공부하고 나면 그 수가 뭐예요? 정의를 배워요. 두 번째는 그 수의 이제 연산법을 배우죠.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할까요? 세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소비교를 배웁니다. 누가 커요? 누가 작아요?를 배운다는 얘기죠. 항상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중1 때 생각해봐. 중1 넘어와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숫자가 정수를 배우고 중2 때 정수 아닌 유리수를 배우죠. 그때 그 숫자의 정의와 그 수의 연산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수의 크기를 계산했어요. 누가 더 큽니까? 뭐 이런 거 계산했죠. 중3 때 무리수 배웠죠. 무리수가 뭔지 처음에 정의를 배우고 무리수의 연산법을 배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눠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대소비교잖아요. 누가 더 큽니까? 그런 패턴인데 복소수는 정의를 배울 수 있고 연산법을 배웁니다. 근데 대소비교는 못하는 거죠. i가 붙으면 대소비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대소비교를 안 하려니까 좀 그래. 크기 비교는 안 되니까. 크기 비교 안 되니까 뭐만 하냐면 너랑 나랑 같냐 다르냐라는 좀 한자어인데 이것도 상등 조건만 합니다. 상등. 서로 등 같냐 안 같냐. 야 너랑 나랑 크기 비교는 안 된대. 야, 너랑 나랑 누가 크냐 누가 작냐는 안 된대. 근데 너랑 나랑 똑같은지는 된대. 서로 같은 걸 비교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보니까 뭐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A 플러스 B가 0과 같다라는 뜻은 왼쪽은 복소수 상태잖아. 근데 오른쪽은 복소수가 아니죠. 비교하려면 오른쪽을 복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뒤에 뭐 붙여야 되죠? 0i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A는 0, B는 0 이렇게 돼요. 혹은 이런 것들 A 플러스 BI랑 오른쪽이 C 플러스 DI 얘네들이 서로 같다. 복소수 크기 비교한 게 아니고 상등 조건이에요. 서로 같은 조건. 그럼 서로 같으려면 A는 C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B는 D랑 같아야 되죠. 됐습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단 꼭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A, B, C, D는 모두 실수여야 됩니다. 실수가 아니면 이게 성립하지, 이렇게 좌우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런 복소수가 있어요. 여기에 A 플러스 BI A와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A는 1, B는 이게 맞는 답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A가 2i고 B가 마이너스 i면 됩니다. A에 2i가 들어와요. 그럼 2i. B에 마이너스 i가 들어와요. 그럼 마이너스 i 곱하기 i. 그럼 마이너스 i 제곱. 이 마이너스 i 제곱 1이 되고 1 플러스 2i 똑같아져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게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모의고사에도 가끔 학교 내신에도 가끔 나왔던 복입니다. 다음 복소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 2, 3, 4, 5번 복이 나오는데 이번쯤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 안 하는 겁니다. 적당히 공부하는 애들은 있죠. 적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걸 왜 의심을 해? 맞지 당연히. 이건 건너간 거야. 맞는 거지 이번은. 그럼 1번, 2번, 3번, 4번 1번,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대부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내가 틀린 거겠지. 그러니 답을 강제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2번은 생각도 안 하죠. 당연히 생각도 안 해요. 이게 틀렸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2번 정도는 간단한 보기는 절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타보니까 3, 4, 5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 막 고민하는 거죠. 막 찾아내요. 찾아내다 보니까 애매한 걸 이제 이걸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으니까 그나마 내가 모르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 이게 4번 같은 게 혹시 답이 안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애매하게 답을 체크합니다. 답지를 봤더니 2번.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말도 안 돼. 2번이 왜? 근데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이 조건이 없는 거죠. 실제 나중에 예전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에이 선생님 너무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지. 수학적으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1단계였잖아. 수를 배우는 1단계, 정의를 배운다. 근데 이게 정의거든요. 이 복수수의 상등 조건은,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이게 성립할 때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이 말이 없으면 이게 꼭 성립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아까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뜨리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X, Y는 실수입니다. 괜히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이제 그런 발레가 없도록, 그런 우리가 문제 풀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안 나오도록 미리 전제 조건을 달아주는 겁니다. 친절하게.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좌우를 비교 잘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해야 되죠? I 없는 것과 빠르게 I 있는 걸 모으셔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I가 없고요. I가 있고요. I가 없고 여기 I가 생기죠? 얘는 I가 없고 얘는 I가 있습니다. 이게 0 플러스 0i가 돼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얘 하나랑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얘네들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연립방정식 하실 수 있죠? 이건 간단히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지? 방법이 두 가지인데 통분하신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통분하게 되면 분모가 남죠. 분모 남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분모를 보니까 이뻐. 1 마이너스 1 플러스 i. 둘이 켤레 복소수네. 전체식에다가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를 곱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이 1 마이너스 i, 1 플러스를 몇 번 분배해야 되냐면 이렇게 3번 분배합니다. 그럼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x 가로 1 플러스 i만 남죠. 약분되고. 플러스 얘는 y 가로 1 마이너스 i만 남아요. 여기는요? 선생님 여기는 몇 번 곱해야 되나요? 이거 쉽잖아. 이거 얼마예요? 2예요, 2. 그렇잖아요?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플러스 i. 실수 부분에 1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1 제곱 더하면 2. 그럼 여기다 2를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4i. 이해됩니까? 이제 남은 거는 모아줘야 돼요. i 없는 것, i 있는 것. 항상 복수수는 이게 우선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i 있는 것, i 없는 것, x 플러스 y. i 있는 것, x 마이너스 y. 따라서 x 플러스 y는 2,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얘네들 연립하면 x, y가 구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어려울 거 없죠. 그럼 괜히 짝대기 붙었다 해도 고민하실 게 없는 게, 뭐 이건 당연히 이거잖아. 켤레복소수. 여기에다가 이걸 곱한 거죠. 이걸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i가 없죠. 이렇게 하면 i가 있습니다. y. 이렇게 하면 i가 있습니다. 플러스 2x. 이렇게 하면 2y i제곱 마이너스 2y는 i가 없죠. 얘가 얼마예요? 7. 얘가 4. 똑같이 연립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관계된 식. 다음 물음에 답하라. 아이고, 이거 대입해야 되네요. 네.
대입해야 돼요. 조금 복잡하죠. 네. 그냥 대입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뭐부터 할까요? 이거 좀 실수화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 1 플러스 i를 곱한다. 그럼 분모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곱하면 분모 뭐가 되죠?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 1 제곱,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제곱하면 1과 1을 더한 거 2. 그 다음에 빨리 계산합시다. 1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3i 그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i가 실수 부분,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이렇게 두 번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i, 이렇게 곱하면 3i, 둘 더하면 4i. 이거 약분되네.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아까보다 좀 단순하네. 결론은 z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니까 자 이제 대입하자. 틀린 건 아닌데 이거를 조건에 맞게 대입하다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를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의 제곱 6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웠잖아요. 하라면 해. 3번 곱하래.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한 번. 이게 3a 제곱이죠. 플러스 3ab 제곱 3 곱하기 앞에 거 한 번 뒤 거 두 번 2i의 제곱 플러스 2i의 세제곱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계산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아우 조금 귀찮은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이런 거 아마 중3 때 무리수 할 때 연습한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Z가 얘인데 구하는 게 차수가 좀 높아. 그러면 여기 있는 실수와 허수를 붙여놓으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붙여놓고 제곱하면 숫자도 복잡하죠.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하듯이 실수, 허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좌변 Z 플러스 1의 제곱은 2i의 제곱 같아지고 좌변을 제곱하게 되면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2의 제곱 4, i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조금 비슷한데? 근데 차수가 안 맞네? 한 번만 더 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정리해서 Z제곱 플러스 2Z를 1로 넘겨요. 1을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근데 얘는 Z의 세제곱이잖아. Z를 한 번만 더 곱합니다. Z 세제곱. 그럼 여기도 2Z의 제곱. 여기도 Z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5Z. 3차가 1차로 떨어지네요. 3차와 2차인 이 식이 마이너스 5Z로 차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뒷거를 붙여봤더니 이야 이게 이렇게 쉬우네. Z 플러스 1이 됐어요. 정답은 Z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아까 Z가 얼마였나요? 이거 Z가 아니잖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 거기다 1 더했으니까 얘랑 지워지고 따라서 이 정답은 2i가 정답이 됩니다. 생으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어서 차수를 떨어뜨리고 3차를 2차로, 2차를 1차로 차수를 떨어뜨리고 좀 간략하게 계산하는 게 좀 어떨까 싶긴 해요. 이해되셨죠? 네. 이것도 2번 문제도 보세요. 이것도 그냥 대입해? 그러기는 좀 아깝죠.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 보니까 혹시 항이 4개짜리인데 인수분해. 한 4개짜리 인수분해는 두 개 짝짓는 거잖아. 짝은 어떻게 짓지? 이렇게 하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뭐 짝짓는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짝지어봤어요. x제곱 x 마이너스 y 여기는 마이너스 y제곱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는 묶이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것도 합체가 되잖아. x 마이너스 y. 여기 합체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가 두 번 곱해지네? x 마이너스 y의 제곱, x 플러스 y. 아, 쉽네. 이건 y다. 이건 y겠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x하고 y를 더하면 2가 되고요. xi에서 y를 빼면 1 플러스 3i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돼서 없어지고 6i가 나오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x 마이너스 y, 6i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 2. 6을 제곱하면 36,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36 곱하기 2. 정답은 마이너스 72. 네, 이게 제일 쉬운 풀인 듯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 켤레복수의 성질. 이것도 봐봐. 이것도 알파가 이거야. 베타는 이거래. 이건 할만해. 켤레끼리 곱하라 뜻이니까 켤레끼리 곱하면 아까 배웠거든. Z가 A 플러스 BI. Z바는 A 마이너스 BI. 그래서 Z와 Z바를 곱하라는 뜻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라는 뜻인데 나 이거 알아.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정답이었어.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는 그냥 할만해.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서로 다른 복소수를 켤레끼리 취한 걸 또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약간 좀 그래. 그냥 일일이 다 대입하기는 이게 약간 얘도 좀 그런데 이게 왜 알파 바가 겹쳐 보이지 나? 이거 왜 베타 바가 얘네들이 겹쳐 보이지? 한번 심심한데 빼볼까? 했더니 웬걸. 어머 깜짝이야. 이거 똑같은 게 나오네. 이거 봐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야. 이것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책에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거는 따로 써놓을게요. 여기 쌤이 따로 써드릴게요. 만약에 Z1바 플러스 Z2바 서로 다른 복소수죠. 걔를 각각 켤레를 취한 거는 두 복소수를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켤레를 취한 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덧셈뿐 아니라 뺄셈도 성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켤레를 찢어서 각각 나눠서 계산해야 되고 아니면 찢어진 걸 붙여서 한꺼번에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덧셈 뺄셈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곱셈 나눗셈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켤레끼리 곱한 거는 두 복소수를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켤레를 취한 거와 답이 똑같아요. 이렇게. 나눗셈도 Z2 분의 Z2바 분의 Z1바. 얘는 Z2 분의 Z1 한 전체 켤레랑 같죠. 물론 여기서 Z2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이 켤레는 다 분배가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빠르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둘을 덧셈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럼 얘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란 얘기예요? 켤레라는 얘기잖아. 앞에 있는 수의 켤레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아까 배웠네?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죠? 그거의 제곱. 정답은 8.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막 대입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고 규칙성을 보고 적당히 짝을 지어봤더니 재밌네 뭐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자,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문제 여기입니다. 다음을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를 좀 쳐놓읍시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가 다 중요하긴 해. 근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복소수 문제 중에 빠지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유형이 이거예요. 이게 꼭 안 빠지는데 이게 이런 거 이게
나 뭐 생각났어. 선생님이 아까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i가 없는 것과 i가 있는 것을 구분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분배했더니 z바 플러스 2 z바 i 플러스 3 zi. 얘는 i가 없네? 얘는 i가 있으니까 2 z바 플러스 3 zi. 이렇게 되니까 얘가 답이 마이너스 2고 얘가 답이 6이야.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게? 처음에 이 친구의 의도는 잘못된 건 아니죠. 이 친구의 의도는 복소수의 핵심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한다 인데 의도는 맞았지만 그 밑에 싹 틀린 이유가 뭐냐면 실수와 허수가 구분이 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구분이 된 게 아니죠. i 없으면 다 실수인가요? 얘는 복소수잖아. 이 자체가 복소수야. 이 안에 혹여라도 i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실수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허수라 볼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 안에도 i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의도는 좋았지만 표기라든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선생님 이 z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지 모르고 어떤 i가 붙을지 모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가는 겁니다. z를 저렇게 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자. 단 a, b는 당연히 실수겠죠.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z바는 a 마이너스 bi가 이렇게 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뭐가 구분이 된 거냐면 실수 허수 구분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요. 1 플러스 2i. 야 z바 너 지금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왜 그래? 나 구분했어. 봐봐 구분돼 있잖아. 아 그렇구나. 플러스 3i. 야 너 z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왜 그래? 나 지금 구분됐잖아. 아 그러네. 근데 뭐 하냐면 분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분배 잘해서 뭐 하시죠? i가 없는 것과 i가 있는 것을 잘 모아서 이 i가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을 만들고 i가 없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을 만들고 i가 있는 부분은 6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분배하죠.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돼요? i가 없네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분배하면 i가 나오죠. 마이너스 bi, i 빼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분배하면 2ai 플러스 2a.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b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b가 1이 가죠. 여기 이렇게 분배하면 i가 붙어요. 플러스 3a.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안 생기죠. 마이너스 3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b가 돼요. 이렇게. 자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과 밑에는 5a 마이너스 b는 6 연립하시면 ab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z와 z바를 실수 허수를 구분한 상태로 식에다 전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저 상태로는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실수 허수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해서 약간의 노가다를 거쳐서 실수 허수를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고생 많으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고 과제는 주말 과제는 여기까지 푸시면 됩니다. 37까지. 미분 파트 이어서 이제 복소 뒤에 붙여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읽어보면 저 오차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뜻은 인수분해 된다 뜻이죠. 나머지가 안 나눈다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풀이를 하려고 했더니 이걸 인수 정리로 풀기에는 근데 qx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차수를 맞추려니 얘는 2차니까 얘는 몇 차가 돼야 돼요? 3차가 돼야 돼. 근데 3차의 개수와 2차의 개수가 각각 1이 돼야 여기 x 5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3차의 개수가 1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밑을 잡아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cx의 제곱, dx 야 이렇게 되면 문자가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걸 언제 다 분배? 물론 해도 돼. 분배 처리해도 되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적당한 방법은 수치 대입이죠. 숫자를 집어넣는 건데 안타까운 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근데 모르는 미정계수가 2개인데 저 qx를 주기 위한 앞쪽에 있는 저 관계식이 0 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보통 저런 문제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나요? 보통 저런 문제는 얘를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얘가 나누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면 얘를 인수분해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qx. 그럼 얘를 0 만들 수 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이제 1 한번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또 나머지 하나 2를 집어넣으면 뭐 32 플러스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얘네들이 연립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미정계수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식이 2개 필요하려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가 0 되는 값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얘기라고. 근데 얘네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원래 이 책에서 의도하는 바는 가만히 있어봐. 저 5차식이 5차의 개수 1, 4차의 개수 0, 3차의 개수 1, 2차의 개수 0, a, b. 이 5차식이 x 플러스 1로 2번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을 2번 인수로 간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게 2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얘네를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인데 얘가 0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를 한번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나누는 겁니다. 마이너스 1로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얘네들이 더하면 a 플러스 8이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 a 값 마이너스 8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8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6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는 a, b 값을 이런 패턴대로 구하는 건데 이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지금 5차라 망되니 차수가 더 높아지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10차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조립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론 10차일 때는 이제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좀 더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잘 안 쓰지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공식 n차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좀 만만하진 않아. 근데 이걸 미분을 배우게 되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이 식 말고 또 다른 이 식과 관계되어 있는 항등식 하나 우리가 더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면 쉬워져요. 근데 문제는 미분하는 법을 모르잖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미분의 아주 간단한 연산법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살짝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x의 5제곱을 미분하시오라는 기호를 이렇게 써요. 위에 프라임 기호 이렇게 써요. 이게 미분 기호인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수하고 앞으로 떨어져서 앞에 있는 개수 1과 곱해집니다. 그 지수는 1이 뺄셈 됩니다. 이게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x의 4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 지수 4가 앞으로 떨어져 3과 곱해져요. 12가 되고 지수는 1 빼게 됩니다. 이게 미분입니다. 그럼 5x를 미분하면 선생님 어떻게 되죠? 그러면 5x를 미분하면 여기 1이 지수 앞에 떨어지죠? 5가 되고 x1 빼기 1 x 0제곱 x 0제곱이면 그 문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1로 바뀌어서 그냥 개수 x의 1차식일 때는 미분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개수만 남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미분하게 되면 무조건 0입니다. 이거는 상수항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자, 이제 미분합니다. 주어진 식 양변을 미분합시다. 그러면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5x의 4제곱 되는 거 지금 설명했는데 아시겠어요? 그럼 얘 미분하면 3x 제곱이 돼요. 얘를 미분하면 플러스 a만 남습니다. x를 미분하게 되면 x 앞에 개수만 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상수인 b를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0이라. 더하기 0은 안 써도 됩니다. 됐나요? 그 우변. 우변은 이건 여기서 하는 건데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게 고배 미분이라는 게 적용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배 부분까지 설명하게 되면 설명이 너무 또 길어져요. 확실한 거는 이 부분은 뭐가 남긴 남을 거야. 뭐가 남긴 남는데 결국은 우린 여기다 x에다 뭘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거든요. 얘는 0이 됩니다. 잠깐만. 이왕 한 거
이왕한 거 내가 설명할게. 이왕한 거. 고배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얘를 미분하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 것도 x의 관계식이고 뒤 것도 x의 관계식이죠. x 두 개를 곱한 걸 전체 미분하게 되면 고배 미분이라 해서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 앞미분 곱하기 뒤 거는 미분하지 않고 그냥 씁니다. 플러스 이번엔 앞에 건 놔두고 뒤 거만 미분한 거를 써서 걔네들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이게 고배 미분입니다. 그럼 앞에 걸 미분하면 2가 되고 뒤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앞미분 플러스 뒤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뒷미분 2x 플러스 3 얘를 전개해서 곱하면 이걸 미분한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사실은 그냥 묻어가도 되는데 이왕 설명한 거 묻어가려는 게 좀 마음이 좀 찜찜해서 얘가 고배 미분이에요. 이게 x에 대한 관계식이죠. 근데 이 qx도 모르지만 x에 대한 관계식일 거예요. 곱하기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 하는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합니다. 그럼 2가 앞으로 떨어지겠죠? 2x 플러스 1 한 다음에 지수는 1로 바뀌어요. 그 뒤 거는 그냥 씁니다.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건 놔둡니다. 뒤 거를 미분합니다. 근데 qx는 어떤 식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분되죠? 미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미분 기호만 쓰시면 됩니다. 미분했다라는 기호만 쓰시면 돼요. 프라임 기호만 쓰면 미분한 겁니다. 위에 있는 식이 항등식이잖아? 그럼 아래 미분한 식도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5,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얘 0이 되죠. 얘 0이 돼요. 우변이 0이 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거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a 값 마이너스 8을 아까 위 하나 더 있었잖아요? 최초의 원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얻어진 결과물. 저기다 대입해요.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알아두면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다항식 미분만 했는데 나중에 뭐 지수함수 이런 거 미분하게 되면 앞쪽에서 우리가 풀었던 복잡한 관계식들도 간단하게 또 항등식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만 적용했잖아요. 인수분해 말고 나머지 정리 이런 데 다 적용이 됩니다. 뭐 이런 식 그냥 막 만들어도 돼요.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x-의 제곱 qx 뒤에 나머지가 남는다. 보통 이렇게 쓰겠죠? 그럼 말은 이래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얘를 나눌 때 나머지인데 이게 지금 2차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관계식은 이걸 써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얘를 0 만들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몇 개밖에 못 집어넣나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0 a 더하기 b. 따라서 a 더하기 b는 5. 어쩌라고 근데 그 다음 어쩌라고 되는 거죠. 어쩌라고? 근데 이제 미분을 외우면 이게 가능해져요. 미분합니다. 4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4x는 고비 미분 2 가로 x 마이너스 1 뒤 거 놔두고 이번엔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했다는 기호만 쓰시면 되고 얘도 미분하죠. 플러스 a 다 미분하는 거니까 b는 미분하면 0이 되고 또 여기다 뭐 대입해요? 또 1 대입합니다. 그럼 4 플러스 9 마이너스 4는 0 a 값이 나와요. 그래서 a 값은 9가 됩니다. a 9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따라서 저 4차식을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는 9x-4가 나머지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미분을 외우면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아셨나요? 오늘 여기까지.